자, 70번은요. 갑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했다.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요. 1번요.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 갑이 매도인이죠. 그러면 을이요 매수인이죠. 그럼 여기서 항상 여기 인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도되기 전에는 매도인이고 인도되고 난 후는 매수인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완납하고 난 후는 매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1번은 대금이 지금 물건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이 완제되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서 이것을 2번이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 이전은 매도인이고 이후는 매수인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요,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그것은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얼마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매도인이 뭘 한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2번요.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거기를 줄고요.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다. 그럼 봐봐요. 이 을은요.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죠. 미리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때 과실을 수취하죠.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받기 전에는 누가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죠. 그래서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원래는요. 미리 인도받으면 여기서 잔금을 여기서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잔금 1억이죠. 1억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자요. 그래서 만약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을은요. 물건을 인도받죠.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에 대한 이자도 같이 지급해야 돼. 그래서 잔금 1억 원하고 이자 1억을 같이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을이요. 여기서 3월 1일 날 잔금 1억을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공하려고 했더니 이 을이 딱 봤더니요. 이 사람이 매도인은 나한테 팔았던 사람은 갑인데요. 여기요 등기부상이요. 등기부상 권리자는 A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요. 매도인하고 등기부상 권리자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갑한테 이 돈 잔금 1억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이런 을은 어때요? 등기부상 권리자는 A니까 잘못하다만 등기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을은요. 잔금 지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요. 항변권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미리 인도받았죠. 미리 인도받으면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의 항변권,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3번은요.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갑은 잔대금의 이자 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죠. 그럼 항상 인도되지 않으면 여기서요. 인도하기 전까지는 누가? 매도인이. 인도가 난 후는 누가? 매수인이죠. 그래서 인도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갑은 잔대금의 이자 상당의 손해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이 사람은 잔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뭐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과실을 수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이 된 여기 봐봐. 우리는 등기는 과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고 해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았죠. 그럼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았죠. 그럼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요. 만약에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갑이 과실이 수취한다. 그래서 과실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죠. 그런데 매매대금을 완납했죠. 그럼 여기죠. 여기서 인도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완납을 했죠. 그러면 완납한 후는 누구다? 매수인 을이다. 그래서 대금을 완납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누구에게 기속한다? 을에게 기속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1번요. 위험 부담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위험 부담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론 문제로 나온 게 참 오랜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위험 부담의 경우는 사례형 문제로 주로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1번 보시면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길 때 이리 돼 있죠. 후발적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다. 그 말은 천재지변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제3자가 방화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위험부담, 이때 위험부담은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채무자 위험부담의 경우 채무자는요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왜?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채권자가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2번요 편무계약의 경우 이렇게 됐죠. 우리는 위험부담은 위험부담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그래서 위험부담과 동시이행 항변권은 어디만 있다? 쌍무계약에만 있다. 그래서 편무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권, 여기 또 나왔죠? 대상청권 줄고요. 대상청권 행사를 하면 상대방 내에서 뭐를 해야 돼? 반대급부. 그래서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돼. 특히 여기서요 대상청권이 나올 때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 위험부담에서 대상청권이 나올 때는 수용됐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용됐다. 수용. 그러면 수용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행위죠. 그래서 수용의 경우는 두 마디를 하면 안 돼.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수용됐다.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아니다? 불법행위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적법이니까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수용보상금이 나오죠? 이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잖아요.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뭐를 해야 돼요? 반대급부. 그래서 반대급부를 제공을 해야 돼. 그러면서 보상금을 청구를 해야 돼. 보통 우리가 위험부담은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위험부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잘못했어? 누가? 쌍방이 아니고 누가? 그래서 채무자 있죠? 채무자의 잘못이 있을 때도 여기요 대상청권을 인정하자 이런 학자들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쌍방이 잘못 없을 때 주로 뭐다? 대상청권.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가 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 다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천재지변이다. 그러면 제3자가 방화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그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우리 민법은 무슨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지금 보면 1번 있죠? 1번하고 4번이 바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요. 채권자가 잘못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위험부담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위험부담은 1번과 4번과 5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자, 72번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특약이라 나왔죠. 환매특약. 그래서 환매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요. 환매가 연속적으로 2년 정도 나온 경우는 없죠. 그래서 올해는요. 그럼 올해 봤을 때 여러분 뭐를 보냐면 일단 위험부담이 나왔잖아요. 그 위험부담 같은 것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걸려서 나왔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환매 같은 경우도 한 번 나오면 다시 나오기 좀 힘들겠죠. 큰 테마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건 봐봐요. 우리가 이제 환매라면 어떻게 하냐? 여기 1번 갑이죠. 그다음에 2번 을이죠. 그럼 을한테 팔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한테 팔면서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2, 1 이래야 돼. 항상 우리는요. 언제나 여러분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나 부기 등기. 어느 경우에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해. 첫 번째 환매 특약 또 여러분요.
우리가 뭐를 또 뭐죠? 부기등기로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을구 있죠, 을구. 그래서 제한물권을 이전할 때, 아시죠? 부기등기로 하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부기등기 하죠? 저당권 부채권. 저당권 부채권에 뭐를 설정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누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거 가등기죠? 가등기도 부기등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전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을 앞으로 등기하면서 동시에, 항상 이게 중요하죠? 동시에요. 갑 앞으로 무엇을 한다?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알죠? 환매 특약? 이렇게 환매 특약에 등기가 있어도 여기는 주등기고 이건 부기등기잖아요. 환매 특약은 부기등기에 불과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을은요, 환매 특약에 등기가 있어도 이것을 3번 병한테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이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번이죠, 4번.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환매권을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갑이요? 이때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채권적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뭐라고 한다? 무슨 청권? 채권적 청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왜요? 지금 갑이 을한테 팔았죠? 누가 지금 현재 소유자? 을이죠? 을이죠?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죠?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죠?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을은 환매 특약에 등기가 있다고 해서 병한테 등기를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렇게 돼 있죠?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 다시 뭐하지 못한다? 연장하지 못한다. 아주 중요해. 시험에 잘 나오죠? 근데 똑같은 부동산 환매의 경우인데 똑같은 부동산 환매인데요. 5년이죠? 비슷한 것이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죠. 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몇 년이다? 5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부동산 환매는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4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여기 중요하죠? 환매 기간 내 환매의 의사표시. 환매 의사표시 뭐죠? 형성권이죠? 그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틀려. 이러면요, 우리가 봐봐요. 환매 권리취득의 등기를 뭐다? 대항력이 발생하죠. 등기는요. 알겠죠? 근데 등기를 지금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아직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가압류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 여기 지금 부동산 환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환매니까 별도의 약정에서 몇 년이다? 5년. 환매 특약은 언제 한다? 매매 계약과 어떻게? 동시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정답 3번이요? 몇 번? 3번이요? 이렇게. 자요,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됐어요.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조금.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자하고 임차권자가 다 인정된다, 이 말은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기 봐봐요. 유익비죠? 그럼 유익비는 전세권자나 임차인이나 다 유익비는 있어. 그래서 옆줄 긋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임차인만 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임차인만 있어. 누구는 없다? 전세권자는 없다. 이런 말이죠. 자요, 여기 부속물이죠? 여러분, 건물 전세권자와 임차인한테는 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알겠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둘 다 있어. 그 다음에 전세금 또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죠? 마찬가지로요,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인 다 한 사람은 전세금 증액 감액, 차임 증액 감액 청구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전세권자는 감액을 청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하겠죠. 알겠죠?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74번이요. 임차인 갑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이게 났죠? 이게 참 오랜만에 났죠? 원래 지금 한 3년 넘게요. 3, 4년 넘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다 뭐가 시험이 나왔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계속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참 오랜만에 나왔죠. 자, 1번 보세요.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상납, 갑이 누구죠? 갑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을 봐봐. 여기 줄거. 지상물 매수청권 줄거. 줄었어요? 자, 청구권 앞에 매수 동그라미 매수. 이걸 뭐란다? 형성권이죠. 형성권. 다 이코라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여러분 일방적이란 말이 뭐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구는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 있죠? 그래서 매수란 말 있으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 필요 없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이렇게 됐죠. 이걸 뭐란다? 무허가 건물이죠. 자, 여러분요, 여기요. 무허가 미등기. 이거 중요하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적용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무허가 미등기인데 적용되는 것이 있어. 뭐가 있어? 무허가 미등기. 뭐가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생기면 무허가 건물도.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상물 매수청권 이렇게. 지상물 매수청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권, 법정지상권,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봐야 돼.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여기 3번은요. 갑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 그건 안 돼. 우리가 이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를 얘기한다? 우리가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요. 갑의 토지하고 여기요. A 토지하고 여기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뭐가 있다?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갑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면 이 부분만 매수를 청구할 수는 있어도 건물 전부에 대한 매수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건물 전체 그건 안 돼. 알겠죠? 어느 부분만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구분 소유의 객체 즉 뭐냐면 우리가요 이 갑의 토지하고 A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을 때 갑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해가지고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도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임대차가 갑의 채무불이행 줄고요. 우리가 채무불이행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돼. 채무불이행 그러면 뭐뭐가 안 된다? 첫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와 부속물 매수 청구의 경우는 뭐가 안 된다? 매수 청구,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5번 갑은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무슨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자, 지금 봐. 우리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없죠? 이렇게 세 가지 요건. 그러면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먼저 갱신을 청구를 해. 갱신을 청구하고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 안 해주죠? 안 해주면 그때 뭘 한다? 그때서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 그때서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런데 여기요, 임대인이죠. 여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죠. 해지를 통고하죠. 해지 통고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바로 그냥 즉시로 지상물 매수 청구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이 지금 없어요? 지금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했다는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원래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을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갑은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앞서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OX, X 틀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5번은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여러분, 지금 최근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것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속물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돼. 독립성은 뭐다?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부합이 아니어야 돼.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 돼야 돼. 구성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은 구성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돼야 되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금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매수란 말 있죠? 그래서 청구권 앞에 매수가 있어.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죠. 이때의 부속물은요, 반드시 토지에는 안 돼. 뭐만 된다?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 기타 공작물의 부속물에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부속물은 반드시 임대인의 뭐를 받아야 돼?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뭐를 해야 돼? 매수.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여기서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지금부터 봐야 돼. 아주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자요, 1번 한번 보셔요. 1번은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토지 내지 어디에 인정돼요?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요, 토지의 임차인에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부속물 매수는 어디에만 인정돼요? 건물에만 돼요.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수게 하죠. 봐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그 다음에 임대인의 뭘 받아야 돼? 동의. 딱 두 마디예요. 그 다음에 적법한 전차인 줄고, 적법한 전차인은 동의 있는 전대차를 얘기해. 그러니까 동의 없는 경우는 부속물 매수를 못해요. 동의 있는 전대차를 얘기해. 그 다음에 4번은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것은 뭐란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임차인한테 뭐 한 것은 유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유리 이렇게. 자,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줄고요. 임차인의 특수목적, 예를 들어서 사진관 플러스, 그 다음에 사진관 영업시설인데, 그게 뭐냐? 그 조명, 사진관 조명시설. 이 사진관 조명은 오직 사진관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속물이다, 아니다.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부속물 매수, 가장 쉽게 간단하게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최근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몇 년째 지금 나오고 있어. 아시겠죠? 근데 여기 75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요? 자, 76번.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오면 을과 지금 존속기간 몇 년이죠? 줄거 1년이죠? 그걸 뭐라고 해서 주택이죠. 항상 여러분 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든 말든 관계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란 말이 딱 나오면 뭐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1번. 을은 2년의 기간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2년 미만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번. 을은 1년. 을이 누구죠? 여러분 봐봐. 지금 존속기간 1년이니까 갑이 그 소유 X주택이니까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한다? 76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 줄고요. 존속기간 1년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 무슨 말만 나와 있어? 주택이라는 말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주택임대차란 말이 없단 말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렇게 말이 없어도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요, 존속기간 몇 년이죠? 1년이죠. 존속기간 1년은 2년 미만이죠. 2년 미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는 1번, 임차인은 을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2번,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은. 그러니까 2년 미만일 때는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하든
2년을 주장하던 임차인의 선택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1번, 2번을 못 가가지고 임대인은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 1년 살다 나간다 하면 알았어요. 2년 살다 나간다 그럼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임대인은 선택권이 없고 누구에게만 선택권이 있다? 임차인에게만 선택권이 있다 이 말이죠. 3번 을이 몇 기 차임? 2기 동그라미 2기의 차임이죠. 그럼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주택은 몇 기 차임을 연차하면 해지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상가는 몇 년이죠? 3기요 3기. 상가는 3기. 그런데 주택은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택의 경우는 민법이 적용이 돼. 그래서 민법에는 몇 기라고 돼 있다? 2기 연체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면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먼저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뭘 지금 묻고 있냐? 묵시적 갱신을 묻고 있죠. 참 특이하게요. 상가에는 3기를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에만 딱 뭐가 있냐? 2기를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 주택에만. 상가에는 없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2기를 연체했죠?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상가에는 없는 규정이에요. 어디에만 있다? 주택에만 있어. 특이하게.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묵시적 갱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은 몇 년으로 보죠? 2년으로 봐. 2년. 주택은 2년. 상가는 몇 년? 1년으로 봐. 그래서 을은 누구죠? 임차인은 이 말이죠. 언제든지 줄고 해지를 통지해. 해지를 통지하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이다 6개월이다. 3개월이요 6개월이요?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전세권은 6개월. 뭐죠?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개월이에요. 알겠죠? 전세권은 6개월, 건물 전세권은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죠?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5번은요.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 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왜요? 여기서 봐봐요. 환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줄고 이것은 뭐죠? 보증금 반환 청구 이 말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그것은 물건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77번 상가죠.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줄고 체결하는 자 지금 아직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체결하려는 자는 줄고 임대인의 동의 줄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틀렸어. 이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관할 세무사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동의를 받아야 돼. 만약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이해관계가 누구죠? 지금 현재 임차인이죠. 살고 있는 임차인. 살고 있는 임차인은 자기가 임차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계약이 안 됐으니까 이해 당사자가 아니죠.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아시겠죠? 자,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 줄고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 써. 거기다가 이런 경우는 써. 갱신 거절. 계약 갱신을 거절을 해. 여러분 우리가요. 계약의 갱신을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갱신 거절 사유라고 써. 거절. 갱신 거절 썼죠? 갱신 거절 사유라고 써. 사유. 옆줄 긋고 권리금 보호 X.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봐봐요. 여기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됐죠? 만약에 경과실로 파손되면 어떻게 돼? 갱신을 거절할 수 없죠.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면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중대한 과실이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죠. 그러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권리금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권리금 보호가 안 되는. 그래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기간이 몇 년? 10년, 왜 7년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5년, 차라리 5년이나 가지. 알겠죠? 자,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줄고,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에다 청구한다? 그것은 법원에 청구해.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에 청구해? 법원에 청구하는. 법원. 알겠죠? 그래서 어디 법원에 청구한다? 어디 법원에? 무슨 지방법원? 그게 중요한 거. 앞에가 더 중요해. 임대인의 주소지, 임차인의 주소지, 건물 소재지. 어디?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어? 우리 시험에는 임대인의 주소지.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 시험에는 임대인의 주소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OX, X,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이렇게. 그다음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임차인의 계약 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봐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그러면요, 임차인의 계약 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즉시로 해지된다. OX. 여러분 봐봐. 상가죠. 상가 봐봐. 묵시적으로 갱신 줄고. 그러면 1년이야. 1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 그런데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죠. 통고 동그라미 플러스 몇 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택과 상가는 3개월, 전세권은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정답은 2번. 이렇게. 자, 78번요. 가등기 담보죠? 1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여기 보면 판례가 되죠. 판례. 판례는 어떻게 하냐?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고 돼 있어. 지금까지. 그럼 봐봐. 우리가요,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하죠.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고 가등기 하죠. 그럼 순위 보존적 가등기라고 그래. 이런 지금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등기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가등기인 경우 등기 신청서에 담보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기록하도록 돼 있어. 손위보존증은 손위보존증이라고 기록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그걸 보고 등기부에 담보가등기, 손위보존증 가등기 이렇게 등기부에다 기록하거든요. 지금 현재.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판례를 가지고 따졌는데 여기서요. 이제 문제가 이의제기를 아무튼 했는데 안 받았는데 판례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지금 등기 예규에 의해서는 등기를 신청을 할 때, 가등기 신청하죠?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서에다가 다 기록하도록 돼 있어. 뭐라고? 손위보존증, 담보가등기 이렇게. 그럼 그거대로 등기하거든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국민신문고에다가 진정을 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왔는데 똑같이 돼 있어. 그냥 등기부 예를 알려달라. 그때 등기부 예가 안에 딱 두 가지야. 하나는 담보가등기, 하나는 손위보존가등기. 이렇게 따로따로 등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걸 구별할 때가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왔어. 그래서요, 다시 지금 한번 또 해봐야 돼. 아무튼 분명히 등기부에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하고 있어. 판례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 줄고. 그럼 청산금이 없죠? 그러면 없다는 뜻을 뭐 해야 돼? 통지해야 돼. 그래서 그 뜻을 통지 안 해도 된다. OX, X. 그 뜻을 통지해야 돼. 2번 틀렸죠?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의 통지 당시 줄고, 청산금은요,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 동그라미,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 피담보 채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담보 채권에서 써. 거기다가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은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은 포함 X. 후순위 것은 포함하지 않아. 뭐만 포함한다? 여기 봐봐. 여기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피담보 채권에게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에 그만한다?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알겠죠? 포함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함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맞죠? 여기 보면 4번은요. 여기 보면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그랬죠. 아까 내가 그랬죠.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등기부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2010년 이전에는 등기부에 뭐라고 되냐? 그냥 다 가등기로만 돼 있어. 다 가등기. 이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왜 가등기였냐고. 그런데요, 지금은 가등기가 방금 내가 얘기했죠. 뭐라고 표시된다? 손익보전적 가등기, 담보가등기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1번이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판례에 따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판례는 뭐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가지고 뭐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4번은 통지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는다. 여기까지. 우리요, 청산금 통지할 때 어떻게 하죠? 주관적 평가를 하죠.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괜찮다 이 말이죠. 무슨 평가를 한다? 주관적 평가. 그런데요,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다도 괜찮아. 그래서요,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한다. OX, X.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줄고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 여기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이렇게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과실수취권이 채권자한테 가는 것이지, 여기요, 담보권 실행 통지를 했다가 되는 게 아니라고.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죠. 통지하면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다시 몇 개월 기다려? 2개월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청산기간이 종료하죠?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이때 청산 절차가 종료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행의 통지와 청산 절차 종료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79 집합건물이요.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이 있죠. 특별 승계인한테도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줄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득실 변경. 그래서 이런 봐봐요. 등기, 우리가 공용 부분 봐봐. 공용 부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공용 부분은 첫 번째 전유 부분과 뭐 할 수 없어요? 분리 처분이 안 돼. 분리 처분 따로 안 돼요. 그다음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아. 그럼 별도로 등기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돼요? 공용 부분은 취득쇼가 안 돼. 우리가요, 뭐라고 그랬죠? 취득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점유 플러스 등기.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취득쇼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공용 부분은 뭐죠? 공유죠. 공유인데 뭐가 안 된다? 공유물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경계표 담과 더불어서 분할 청구가 안 돼. 우리가 공용 부분은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공용 부분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없어. 여러분, 공용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복도용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 계세요? 보면 그 복도에 보면 뭐가 다 있어? 자전거 다 있어 없어? 있죠. 그 복도가 공용 부분이거든요. 복도에 자전거 내놨다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공용 부분은 그 복도나 이런 것은 사용하고 수익하거나 임대를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를 줄 수 없으니까 누군가 그것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부분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5가지가 언제나 문제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용 부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관리일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해. 우리가 써봐. 옆에다가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거죠?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관리인은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돼. 왜요? 그럼 관리인이 뭐죠? 입주자 대표회장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죠.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장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은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 관리소장 말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아파트 있어? 임대 아파트 있어 없어? 있죠. 임대 아파트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있어 없어? 입주장 있잖아요 다. 그럼 입주자 대표 다 투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임대 아파트의 경우도 관리인이 둘 수 있어. 근데 임대 아파트에는 소유자가 없죠. 그래서 뭐라 한다 이것을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재건축 결의는 얼마다?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죠. 이런 봐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인데 이것은 옛날 표현이에요. 옛날 표현. 거의 한 6, 7년 전의 표현이에요. 알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었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은 말인데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 말이나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똑같은 말인데 말이 헷갈리잖아요. 여기 보면 어디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그러면 구분 소유자는 빼고 의결권만 5분의 4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자, 5번은요.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동그라미 서면으로 뭐 봤다? 촉구를 뭐냐? 최고라고 그래.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줄고 2개월이에요.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 참가를 거절한 것으로 봐. 재건축 참가를 거절. 알겠죠? 그것을 봐. 재건축 참가에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48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80번이죠. 여기 보시면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은 을과 명상약정 줄거. 을과 명상약정 그리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 줄거봐. 갑 매수인, 병 매도인. 알겠죠? 그 다음에 매수 동그라미 유효, 매매는 유효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줄거. 병은 동그라미 이걸 악이라고 그래. 악이. 왜 악이죠? 자기가 갑하고 계약했는데 그러면 갑한테 등기하죠. 누구한테 등기했어? 을에게 등기했죠. 그래서 을에게 이전 등기 줄거. 이전 등기 무효. 이렇게 무효. 옆줄 긋고 병이 소유자 이렇게. 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명상약정 줄거. 명상약정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효 이렇게 무효.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봐. 여기 저 병이 있죠. 병이 있고 여기 가운데가 뭐가 있죠?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 이렇게. 병을 뭐란다? 매도인이죠. 매도인. 갑을 뭐란다? 매수인이죠. 매수인이고 여기 갑을 뭐란다? 신탁자죠. 신탁자. 을을 뭐란다? 수탁자. 이렇게. 수탁자 이렇게. 그래서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하고 병하고 이게 병이에요.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니까 일단 갑은 어때요? 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해서 여기요 갑 앞으로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데 이 갑이 자기는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이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병한테 부탁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등기. 그러면 이 등기는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죠. 이런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명의신탁 해지가 된다 안 된다? 해지가 안 되죠. 무효니까 해지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을 앞으로 뭐가 됐어?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을의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돼.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 을이요 이걸 다시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럼 정을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여기서 무슨 뭐를 하면? 적극가담. 적극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그럼요 여기서요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해야지. 말소는 누가 한다? 병이 할 수 있고 갑이 할 수 있죠. 병은 누구죠? 소유자. 갑은 누구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고? 병을 대위에서 말소하고 병은 어떻게 하고? 직접 말소를 청구하고 이렇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요. 지금요 이 을이 정한테 이걸 처분하죠. 을이 정한테 처분하면 병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없죠. 왜 손해가 없다? 병은 갑한테 매매증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을이 정한테 처분해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갑이 손해를 볼 수는 있어도 병이 손해를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때요. 이 갑하고 을하고 명의상이 무효가 돼서 을 앞으로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때 무효죠. 무효면은 갑은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 병한테 가죠. 그럼 병한테 가니까 갑이 병한테요. 내 돈 돌려달라고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병에게 뭘 한다? 갑은 병에게 뭐를 해? 등기를 청구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면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알겠죠?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인데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을이요. 자기 것도 아니죠. 자기 것도 아닌데 정한테 처분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 갑하고 관계에서 을이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왜? 우리는 횡령이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지금요 이 병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아니 을은요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 등기고 첫 번째요. 지금요 갑하고 병 중에서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지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을이 설령 이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등기를 유효로 본다 치더라도 지금요 이 을은 갑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 것이다? 병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횡령이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것을 반환을 거절하거나 또는요 자기가 먹어버리니까 영득하는 것을 횡령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는 갑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누구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누구 것이다? 병이죠. 병. 아시겠죠? 이거. 자 1번 갑과 을 사이의 명의상출거 명의상약정은 무효. 3번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맞아요? 갑은 을을 상대로. 왜요? 을이 지금 자기가 자기 건데요. 원칙적으로 자기가 왔을 땐 갑의 거잖아요.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그럼 처분하면 뭐가 나온다? 매매대금이 나오겠죠. 매매대금. 그 매매대금을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누구 거다? 을이 한 사람이 그거 내 거니까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X. 안 되죠. 왜요? 지금 여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병한테. 알겠죠? 여기요. 갑이 을한테는 안 되죠. 갑이 을한테는 안 돼. 누구한테는 된다? 병한테는 된다. 이 말이죠. 4번. 갑은 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알고 있는 정이 만약에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를 가져오죠? 등기를 가져오면 무조건 뭘 한다?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봐. 이게 이제 중간 생략인데요. 중간 생략은 이렇게요. 이 병이죠. 병이 진정한 소유자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뭐죠? 신탁자죠. 알겠죠? 여기 누구죠? 이 을이 뭐죠? 수탁자죠. 그러니까 이 을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명의상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실질적으로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게 되죠.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럼 병이 완전한 소유자가 돼버려. 알겠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면 이 병과 박 병은요 어떻게 돼요? 손해가 있어 없어? 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손해가 없죠. 왜 손해가 없을까? 누구한테? 갑한테 뭘 받았으니까? 갑으로부터 뭘 받았으니까? 대금. 매매 대금을 받았으니까. 갑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손해가 없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면은 이 을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직접 말소를 못하니까 병을 뭘해서 대위에서 말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병한테 등기를 가져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죠. 이 사람하고 명의상을 했죠. 이 을하고 병청하고 계약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중간생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생략의 경우는 이 갑이 있죠. 갑은 실질적으로 뭐죠? 소유자도 아니고 누구만 소유자다? 병만 소유자가 돼. 병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이제 을이 병한테 처분했어. 그러면요 을의 생각은 뭐죠? 자기 거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안 해? 자기 거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죠. 갑은 자기 거 팔아먹었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갑은 자기 거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남의 거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자기 거 팔았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누구 건데? 병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거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죠. 을이 누구한테? 정한테.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실제로 이렇게 병이 있고요,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제 중간생략형은 항상 이렇게 시험에 나와. 알죠? 갑을병정. 알겠죠? 그래서 갑을병정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요, 이때 항상 이 갑이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요, 언제나 명사기 무효인데요,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는 소유자도 아니니까. 그것만 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은 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갑은 병을 뭘해서? 대위에서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그러면 큰일 나. 어떻게 한다? 대위. 그 다음에 5번은요, 여기요, 정이 을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죠? 그런 정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